한국인들 혀가 마비되어 있잖아요?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바였습니다. 에이펙 만찬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양 셰프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맨날 고추장에 김치만 먹는데 미각 세포가 남아나겠어요? 조반니가 거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셰프였습니다. 그도 웃고 있었습니다. 맵고 짜고 달고 자극적인 것만 먹으면 섬세한 맛을 못 느낍니다. 호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 셰프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앤더슨, 캐나다 셰프였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이 파인 다이닝일 리 없죠. 한식으로 정상 만찬이라니 걱정입니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한국 음식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내일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이 오만한 셰프가 어떻게 무릎 꿇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2025년 가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APEC 정상회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 셰프 제임스 앤더슨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의 식사를 책임지고 다른 나라 셰프들과 교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 회의실에 각국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이 정상 만찬 메뉴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서양 셰프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피에르 듀부아, 이탈리아 조반니 로시, 스페인 호세 마르티네스, 모두 미슐랭 경력의 대가들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정상 만찬을 한다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솔직히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조반니도 거들었습니다. 한식은 너무 자극적이라고 맵고 짜고 달다고 말했습니다. 파인다이닝에는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세가 동의했습니다. 미식이라고 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양은 중국이나 일본 정도는 인정하지만 한국은 글쎄라고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파리르 코르동 블루를 졸업했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제 전문은 프랑스 마이너스 캐나다 퓨전이었습니다. 프랑스 기법에 캐나다 재료를 결합한 요리였습니다. 한식은 제 세계와 달랐습니다.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고추장 색깔, 정상 만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입장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리라고 소개했습니다. APEC 만찬 총괄 셰프였습니다. 미국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계니까 한식을 밀어주는 거겠지. 객관적이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에드워드리가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전통 한정식 코스라고 말했습니다. 구절판으로 시작해서 갈비찜, 불고기, 전복, 나물, 된장찌개까지 12가지 요리였습니다.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정식이 정상 만찬에 적합하냐고, 격식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에드워드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정식은 500년 전통이라고, 궁중 요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색, 맛, 영양, 철학이 모두 계산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반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봐야 맵고 짜고 단 음식뿐이다. 그런 음식을 매일 먹다간 혀가 마비되어 아무 맛도 못 느끼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 파인다이닝은 격식 있고 은은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도 거들었습니다. 스페인 요리도 마찬가지라고, 신선한 재료와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미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각 코스가 명확합니다. 전체, 수프, 생선, 고기, 디저트, 간결하고 우아합니다. 하지만 한정식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에드워드리가 말했습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내일 시식회를 준비했다고 알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양 셰프들끼리 모였습니다. 호텔바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정상 만찬이라니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조반니도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같은 분들이 과연 만족할까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각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매일 먹으면 혀가 무뎌집니다.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정말 파인다이닝 수준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피에르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추장에 길들여져 있다고, 진짜 맛을 모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내일 시식회가 어떨지 궁금하다고, 아마 실망스러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경력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10년, 캐나다에서 5년, 15년 동안 서양 요리만 공부했습니다. 한식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내일 시식회에서 뭘 보게 될까? 아마 예상대로일 것입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파인다이닝과는 거리가 먼 요리.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내일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각국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음식을 미리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피에르, 조반니, 호세와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혀는 마비되었다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입장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셰프였습니다. APC 만찬 총괄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한국 요리사들이 접시들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접시가 놓였습니다. 구절판이었습니다. 팔각형 그릇에 8가지 재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얇은 밀전병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설명했습니다. 구절판은 궁중 요리라고 색과 맛의 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각 재료를 밀전병에 싸서 먹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만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각 재료의 맛이 선명했습니다. 버섯, 오이, 당근, 소고기 모두 조화로웠습니다. 피에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균형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반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색배치도 아름답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네. 하지만 아직 한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전복이었습니다. 부드럽게 쪄서 얇게 썬 전복 위에 초고추장 소스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전복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했습니다. 하지만 소스가 걱정이었습니다. 고추장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큼했습니다. 단맛, 신맛, 감칠맛이 복합적이었습니다. 전복의 고소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살렸습니다. 호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고 고추장이라고 했는데 예상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접시, 갈비찜이었습니다. 소갈비가 부드럽게 졸여져 있었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한 점을 집었습니다. 포크로 살짝 눌렀습니다. 고기가 부서질 듯 부드러웠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가 입에서 녹았습니다. 육즙이 터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았습니다. 간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죠? 에드워드 리가 답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6시간 이상 졸였다고 간장과 설탕, 그리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재료요? 조반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간장입니다. 30년 숙성시킨 것입니다. 3년? 저는 놀랐습니다. 간장을 30년이나 숙성시킨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모든 요리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나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채소 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각 나물마다 다른 양념이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간장, 된장 모두 달랐습니다. 호세가 감탄했습니다. 채소 하나하나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요? 에드워드 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정식의 기본입니다. 모든 재료를 존중합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한식이 이렇게 섬세할 줄 몰랐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일 거라는 제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갈 무렵 에드워드 리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요리의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김 셰프님입니다. 한국 전통 장류명인이십니다. 나이 지긋한 한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김 셰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옹기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분의 장을 직접 맛보실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장이 뭐길래 따로 소개할까? 그냥 소스 아닌가?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다음 날 오전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경주 힐튼 호텔 별관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각국 셰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피에르, 조반니, 호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제 시식 후 우리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식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옥마루에 김 셰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큰 옹기 항아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검은색, 붉은색 항아리였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소개했습니다. 김 셰프님은 3대째 장을 담그십니다. 오늘 보실 장은 특별합니다.
김 셰프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갈색의 된장이 보였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했습니다. 김 셰프가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떴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맛보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된장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미소를 먹어본 적 있었습니다. 비슷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작은 스푼으로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첫 맛은 짠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엄청난 맛들이 밀려왔습니다. 구수함, 고소함, 단맛, 감칠맛,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 층층이 쌓인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혀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먹어본 어떤 소스보다 복잡했습니다.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보다 깊었습니다. 스페인 하몽보다 감칠맛이 강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피에르가 두 번째로 맛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반니도 맛봤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호세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숙성시킨 된장입니다. 30년?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프랑스 치즈도 보통 2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3년입니다. 하지만 30년? 어떻게 30년을 보관합니까?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셰프가 설명했습니다. 옹기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는다고 사계절을 30번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반복하며 발효가 깊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효 중 미생물은 몇 종류입니까? 조반니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치즈 발효를 연구했습니다. 김 셰프가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로는 수백 종입니다. 수백 종? 조반니가 경악했습니다. 이탈리아 치즈는 많아야 10여 종이었습니다. 에드워드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과학 논문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장의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 서양 소스의 10배입니다. 10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특히 높다고, 자연 발효로만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소스는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입니다. 하지만 30년. 김 셰프가 두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간장이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윤기가 더 강했습니다. 또 맛봤습니다. 된장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짠맛 뒤에 오는 단맛, 그리고 엄청난 감칠맛. 입안이 행복했습니다. 이것도 30년입니까? 호세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50년입니다. 50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셰프가 세 번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고추장이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먹었던 고추장과 달라 보였습니다. 맛봤습니다. 맵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운맛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맛, 감칠맛, 구수함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20년 숙성 고추장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국인 혀가 마비되었다고 비웃었던 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인들은 혀가 마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맛을 매일 먹으면서 섬세한 미각을 발달시킨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소스는 몇 시간, 길어야 며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은 수십 년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김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숙성시킵니까? 김 셰프가 답했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맛입니다. 자연과 시간이 만듭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셰프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은 달랐습니다. 시간과 자연이 만드는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프랑스 수련이 무색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피에르, 조반니, 호세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양 셰프들끼리 모였습니다.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침에 맛본 장이 충격이었습니다.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30년 발효라니. 이탈리아 치즈 장인들도 놀랄 겁니다. 호세도 동의했습니다. 스페인 하몽도 최대 5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50년.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프랑스 수련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피에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장은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조반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일 만찬에서 저장이 사용됩니다.
각국 정상들이 맛볼 겁니다. 호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리와 비교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수준 높을 줄 몰랐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식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김 셰프가 추가 세션을 제안했습니다. 궁중요리 시연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넓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2첩 반상이었습니다. 김 셰프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드시던 수라상입니다. 12가지 반찬이 기본입니다. 12가지 접시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하양, 검정, 오방색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각 색은 오행을 상징합니다. 나무, 불, 흙, 쇠, 물, 음양오행 철학입니다. 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군요. 에드워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맛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짜고 달고 시고 쓰고 매운맛. 5가지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조반니가 물었습니다. 영양은 어떻게 고려합니까? 모든 접시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한 끼에 필요한 모든 영양이 들어갑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프랑스 코스 요리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체, 수프, 생선, 고기, 디저트. 하지만 영양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호세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에드워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500년 전통입니다. 조선 왕조 내내 발전했습니다. 각 요리를 하나씩 맛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나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은 더 놀라웠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각각 다른 양념, 다른 맛이었습니다. 채소 하나에도 이렇게 공을 들입니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존중합니다. 채소도 주인공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양 요리에서 채소는 보통 고기의 곁들임입니다. 가니쉬입니다. 하지만 한식은 달랐습니다. 채소도 주인공이었습니다. 김 셰프가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각 나물은 계절을 담습니다. 봄나물, 여름나물, 가을나물, 사계절이 상에 있습니다. 조반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탈리아도 계절 요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식회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고기가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부드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맛의 층이 더 복잡했습니다. 오늘 갈비찜에는 50년 간장이 들어갔습니다. 50년 간장. 아침에 맛본 그것이었습니다. 고기와 만나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피에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프랑스 코스 요리만큼 정교합니다. 호세도 인정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코스는 순차적입니다. 하나씩 나옵니다. 하지만 한정식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조화롭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 셰프의 30년 된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감칠맛이 퍼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수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이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반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식은 격이 낮은 게 아닙니다. 호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혀가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했습니다. 저는 더 부끄러웠습니다. 가장 크게 비웃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10년 프랑스에서 배웠습니다. 자부심이 컸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에는 500년 전통이 있었습니다. 50년 발효가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정상 만찬이었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한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APEC 정상 만찬이었습니다. 경주 코오롱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21개국 정상과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이시바 총리, 캐나다 트리도 총리,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셰프 자격으로 참관했습니다. 피에르, 조반니, 호세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충격을 받았지만 과연 정상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한국 전통 자기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리가 총괄 지휘했습니다. 김 셰프도 주방에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였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 구절판이 나왔습니다.
각 테이블에 팔각 접시가 놓였습니다. 8가지 색색의 재료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테이블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구절판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통역이 설명했습니다. 각 재료를 밀전병에 싸서 먹는다고 안내했습니다. 트럼프가 하나 만들어 먹었습니다. 씹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 굿. 그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테이블도 관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맛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음식에 익숙한 그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더 놀라워했습니다. 일본 요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 전복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쪄낸 전복에 초고추장 소스가 살짝 뿌려져 있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포크로 전복을 잘랐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앉은 호주 알바니지 총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코스, 갈비찜이었습니다. 윤기나는 소갈비가 부드럽게 졸여져 나왔습니다. 김 셰프의 50년 간장이 사용된 요리였습니다. 트럼프가 한 점 먹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 점 먹었습니다. This is incredible.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먹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소스가 뭐냐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 안내자가 답했습니다. 50년 숙성 간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도 오래된 간장이 있지만 50년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코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생선 요리, 모든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음식과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그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접시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메인 코스가 나왔습니다. 한우 등심이었습니다. 김 셰프의 30년 된장 소스가 곁들여졌습니다. 트럼프가 고기를 한 점 먹었습니다. 그리고 된장 소스를 찍어 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베스트 미트 아이브 에버 헤드. 인생 최고의 고기라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했습니다. 일본도 이런 요리를 배워야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식을 배우겠다고. 일본은 미슐랭 레스토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코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 셰프의 30년 된장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숟가락으로 떠서 마셨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맛에 집중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여러 나라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이는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중국 요리와 다른 깊이가 있다고 매우 인상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만찬이 끝났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리와 김 셰프, 한국 요리사들이 나왔습니다.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에드워드 리와 악수했습니다. 원더풀 디너, 땡큐. 시진핑도 김 셰프와 악수했습니다. 50년 간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셰프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틀 전, 저는 한식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인 혀가 마비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정상들이 한식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압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한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호세도 동의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찬장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식에 대해, 김 셰프의 장에 대해, 500년 전통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드워드 리를 찾아갔습니다. 만찬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드워드 리를 찾았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 어제 만찬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에드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한식을, 그 장을, 모든 것을. 에드워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셰프님을 만나보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스승입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오후에 다시 한옥 건물로 갔습니다. 김 셰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제임스 셰프입니다.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김 셰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왜 배우고 싶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한식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김 셰프가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경력을 버린다? 하지만 곧 답했습니다. 네,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버리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기본만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장 담그기였습니다. 김 셰프가 메주를 보여줬습니다. 콩을 삶아 뭉쳐 말린 것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 곰팡이가 중요합니다. 발효의 시작입니다. 메주를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3년을 기다립니다. 3년. 프랑스 소스는 몇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은 3년이었습니다. 인내의 예술이었습니다. 둘째 날, 김치 담그기였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모든 재료를 섞었습니다. 손으로 하십시오. 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김치는 살아있습니다. 매일 변합니다. 발효하면서 맛이 깊어집니다. 셋째 날, 나물 무치기였습니다.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짰습니다. 너무 세게 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짜야 합니다. 참기름, 마늘, 소금으로 무쳤습니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손맛이 중요합니다. 감각으로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요리는 정확한 계량이었습니다. 그램, 밀리리터. 하지만 한식은 달랐습니다. 감각이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넷째 날, 장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 셰프의 30년 된장을 사용했습니다. 된장을 너무 일찍 넣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납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두부, 호박, 감자를 넣었습니다. 끓였습니다. 마지막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맛봤습니다. 깊었습니다. 30년 장이 이 맛을 만듭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입니다. 다섯째 날, 갈비찜을 배웠습니다. 갈비를 손질했습니다. 핏물을 빼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배즙. 배즙이 고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자연의 효소입니다. 갈비를 재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맛이 배어듭니다. 여섯째 날, 불고기를 배웠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배즙, 참기름, 마늘. 고기를 너무 오래 재우면 안 됩니다. 30분이 적당합니다. 재운 고기를 구웠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 셰프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은 짧습니다. 기본만 가르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김 셰프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답을 말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김 셰프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캐나다 일은요? 그만두겠습니다. 에드워드 리도 놀랐습니다. 제임스, 정말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김 셰프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자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캐나다 레스토랑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15년 경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주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김 셰프의 작업실 근처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김 셰프는 말이 적었습니다. 긴 설명 없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보고 따라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했습니다. 10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장 담그기를 다시 배웠습니다. 메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콩을 삶고 으깨고 뭉치고 말리는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소스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은 달랐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2달째 김치를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부터 달랐습니다. 김 셰프는 배추를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속이 꽉 찬 것을 골랐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절이는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짧게, 겨울에는 길게 절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감각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양념 만들기도 과학이었습니다. 고춧가루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굵은 것, 고운 것, 매운 것, 순한 것.
섞는 비율에 따라 맛이 달랐습니다. 저는 100번도 넘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김 셰프는 맛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123번째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째 장류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같은 된장이라도 요리마다 쓰임이 달랐습니다. 된장찌개에는 30년장을, 무침에는 5년장을 썼습니다. 나이에 따라 맛이 달랐습니다. 김 셰프는 장 항아리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째, 둘째, 막내, 자식처럼 불렀습니다. 매일 뚜껑을 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색을 보고 가끔 맛을 봤습니다. 어느 날 김 셰프가 말했습니다. 장은 살아있다고 매일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4달째 전통장인들을 만났습니다. 김 셰프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70년 장을 담그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80세였습니다. 평생 장을 담갔습니다. 손주보다 나이 많은 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항아리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70년,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급하면 안 된다고, 시간이 만드는 맛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돕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5달째, 나물 무치기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나물이 있었습니다. 각각 무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데치는 시간, 양념 비율, 무치는 색이 모두 달랐습니다. 손맛을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계량이 전부였습니다. 그램, 밀리리터로 정확하게 재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달랐습니다. 손의 감각이었습니다. 6달째, 전통 궁중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 셰프가 조선 왕조수라간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500년 전 레시피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신선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쇠고기, 전복, 표고버섯, 은행, 호두, 잣 모두 정확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색과 맛의 조화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자연과 시간과 사람이 만나는 예술이었습니다. 7달째, 김 셰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본을 익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10년 배우고 자만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셰프와 차를 마셨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을 말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론토에 한식당을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짓고 싶다고, 장이라는 이름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김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고, 장은 한식의 핵심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더 말했습니다. 한식과 장은 파인다이닝에 충분하다고, 세계가 인정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만큼 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급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1년 전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10년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7개월이 더 소중했습니다.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언젠가 토론토에 돌아갈 것입니다. 장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을 열 것입니다. 세계의 한식의 진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김 셰프 곁에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처럼 저도 천천히 익어가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주에 있었습니다. 김 셰프 곁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장 항아리들과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고, 왜 그렇게 오래 있느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다고,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에게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갔던 그가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한식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주에서의 경험이 충격이었다고, 프랑스 셰프들도 한식을 배워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썼습니다. 조반니도 연락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발효 세미나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을 주제로 삼았다고, 많은 셰프들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30년, 50년 숙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세는 스페인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자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셰프가 한식 파인 다이닝을 준비 중이라고, 자기가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주 APEC 만찬 이후 한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있는 발효 문화였습니다. 500년 전통의 철학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도 연락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 붐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한국장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효 기술을 배우려 한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식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식의 진가를 알았습니다. 어느 날 김 셰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충분히 배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을 가르칠 뿐이라고, 나머지는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정들었습니다. 김 셰프는 말이 적었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인내를, 겸손을,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김 셰프가 선물을 줬습니다. 작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10년 숙성 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토론토에서 잘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젠가 자기 장을 담그라고, 그때까지 이것으로 연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주를 떠나는 날,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1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곳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1년 전 APEC 때를 떠올렸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기억났습니다. 한국인 혀가 마비되었다고 비웃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토론토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해졌다고, 겸손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 답했습니다. 레스토랑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장이었습니다. 간판도 한글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전통 한정식 코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구절판, 전복, 갈비찜, 불고기, 나물, 된장찌개. 경주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김 셰프가 준 10년 된장을 귀하게 썼습니다. 된장찌개에 양념에, 소스에 조금씩 사용했습니다. 언젠가 제장을 담글 때까지 아껴 쓰기로 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식을 캐나다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식이 파인다이닝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만큼 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셰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시간이 만드는 맛처럼 천천히 익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프랑스 10년 수련을 자랑했습니다. 한식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인 혀가 마비되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식은 깊었습니다. 500년 전통이 있었습니다. 50년 발효가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습니다. 30년 된장 한 숟갈이 제 세계를 바꿨습니다. 1년 수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캐나다가 배웠습니다. 프랑스도 배웠습니다.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배웠습니다. 한식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름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경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장맛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언젠가 제 레스토랑장이 문을 열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한식의 진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비하는 중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김 셰프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편견을 버리는 것, 진실을 보는 것,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